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조용한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낮에 내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려 잠 못 이룬 적 말입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100년을 살아오면서 그 후회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문제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조용히 흔들고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켜줄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상대가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하고 숨기지 않는 것이 정직이고 따뜻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형편은 괜찮으세요? 자식들은 잘 지내나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성실하게 답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질문이 정말로 나를 위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나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었을까요? 사람은요, 겉으로는 따뜻하게 묻지만은 속으로는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질문이 모두 진심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말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잘하는 것보다 대답하지 않을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차가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절제이며 삶의 균형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점점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평온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무겁고 조금은 후회가 남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말했나? 그 한마디 후회가 조용히 쌓여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단 한 가지를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침묵은 무례가 아니라 삶의 품격입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 단단해 보이고 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 차이는 지식이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어디까지 내어줄 것인가를 아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4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대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조금씩 흔들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를 평가하게 만들고 때로는 오해를 낳으며 시간이 지나면은 불필요한 무게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작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은 절제해야 할 그 질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차갑게 만드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덜 다치게 하는 이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좋다는 것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제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오늘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은 그 이야기를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말은요, 그저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남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들렸던 말이 내일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그저 웃으며 넘겼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의미를 달리하며 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은 서로 웃으며 그래도 잘 될 거예요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을 때 그날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같은 의미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 이렇게 말이 바뀌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평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도 같아서 늘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나눌지를 스스로 선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가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래, 나는 왜 점점 더 외로워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모두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야 할 부분을 아는 것이 더 깊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모두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거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질문들은 모두 비슷합니다. 안부처럼 들리고 관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 함께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묻지만 또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기보다 조금은 판단하기 위해 묻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더 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조용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같은 깊이로 답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질문은 가볍게 지나가면 충분하고 어떤 질문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으며 어떤 질문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보다 조금은 알 수 없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더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아끼는 사람이 존중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말하고 나서 후회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더 깊은 예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보려 합니다. 말을 잘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질문, 그리고 가장 쉽게 대답해버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대답하는 순간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바꾸어 놓는 질문입니다. 바로 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은 안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복잡한 사람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삶을 천천히 알아가기보다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그 숫자 하나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는요,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형편을 숫자로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비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가? 그 비교는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정도면 여유가 있겠네. 부탁해도 괜찮겠지.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순간에는 조용히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힘드시겠네요. 이 말 속에는 걱정도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선이 그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편안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그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형편에 알려진 이후로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칭찬 같았던 말이 어느 순간 기대가 되고 가벼운 부탁이 조금씩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전보다 지금이 더 조심스럽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침묵을 필요로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드러내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러움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어도 더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하나의 기준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조용한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문을 열지 않는 대답입니다. 누군가가 더 묻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세요? 그때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같은 말을 조용히 반복하면 됩니다.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선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존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겉으로는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쉽게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관계에 조용한 선을 만든다면 가정과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은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이야기보다 가정 이야기를 더 쉽게 꺼냅니다. 자식들은 잘 지내나요? 요즘은 뭐하고 있나요? 결혼은 했나요? 이 질문들은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까지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식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자식이 참 잘 되었네요. 그 말들은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른 자리에서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집 자식이 그런 고민이 있다면서요. 그 순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가 되어 사람들 사이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조금씩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말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자식의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이야기를 당사자인 그 아이가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부모에게는 그저 잠깐의 하소연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흘러나간 이야기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는 보이지 않게 남아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의 사적인 이야기를 지키는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존중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자랑할 때 그 말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웃으며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조용한 비교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그 사람의 가정으로 돌아가
또 다른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자랑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기쁨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용히 한 가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정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걸까요? 공유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인정받고 싶어서일까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부모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모와 자식 이야기를 아끼는 부모, 흥미롭게도 후자의 경우가 자식과의 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보여지는 순간 외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보이지 않을 때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감 말입니다. 항상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항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해야 하는 그 압박감 말입니다. 그 완벽함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갑니다. 그 안에서 웃고 고민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을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자식들은 잘 지내나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따뜻함을 전하면서도 그 이상의 문을 열지 않는 대답입니다. 더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가장 친밀해 보이지만 가장 쉽게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 바로 우리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돈도 아니고 가정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외로워지는 날, 그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좀 힘듭니다.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조금은 편안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겪었던 일,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날 밤은 조금은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우리는 또 다른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괜히 말했나. 그 후에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틀린 말을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속마음은요,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 형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낀 감정은 나에게는 분명하고 선명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 차이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날은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 사람, 요즘 사람 만나는 거 힘들다더라.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그저 한 번의 감정이 하나의 성격처럼 남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날의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은 나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마음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그 기준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속마음에는 이 정도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한번 꺼낸 이야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차가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주 털어놓는 사람과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흥미롭게도 후자의 경우가 마음이 더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말하는 순간 가벼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하는 순간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지금 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 내 안에서 정리한 뒤에 말하는 것이 좋은지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진심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진심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로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안부를 나누는 관계로도 충분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아주 드물게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구분을 아는 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된 관계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을까?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해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나는 왜 이런 마음일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누는 말은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마음은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하나의 내면입니다. 그 내면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는 사람들이 쉽게 꺼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자신을 묶어버리는 이야기, 바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돈도 지나왔고 가정도 돌아보았으며 속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했던 기억도 있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으며 지금도 떠올리면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과거를 꺼내어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을 밖으로 꺼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설명할수록 가벼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설명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한 번 들은 이야기를 쉽게 잊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보다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사람은 복잡하고 변화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는 이미 정리된 하나의 장면처럼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자신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예전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했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저 하나의 경험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 지내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는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다르게 남게 됩니다. 그분 예전에 실패한 적 있는 분이야. 그 한 문장은 그 사람의 현재보다 더 강하게 남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나온 시간을 그저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는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놓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과거를 숨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언제 말할 것인지,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현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현재보다 과거로 기억됩니다. 그때 그랬던 사람, 그 한마디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를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해야 이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이해는 설명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쌓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말하지 않을 때 더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현재에 두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가슴속에 조용히 두는 것이 더 깊은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모두 지나왔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 이 4가지는 겉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나를 설명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나를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돌아보면 우리는 단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말하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아는 것이 더 깊은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침묵은 이해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방법을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작은 태도들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면서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합니다. 2번째는 취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사실을 설명하는 대신 취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조용한 시간이 좋습니다. 책 읽는 시간이 참 편안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을 모두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보보다 느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취향으로 나누는 대화는 훨씬 따뜻하게 남습니다. 3번째는 현재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설명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가장 편안한 대화는 현재에 머무는 대화입니다.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를 잘 보내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은 깊이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을 잃어가며 관계를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조용히 나누는 삶,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단단하며 무엇보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